사식동 도박이가 읽어주는 롯데 이야기 롯겟미 작동 야구에서 안녕하십니까 우피입니다. 예, 드디어 오랜 기다림 끝에 이제 개막 일자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뭐 보시는 분들 전부 다 알고 계시겠지만 5월 5일에 개막이 확정이 되면서 이제 저도 이제 비로소 이제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방송을 약 5달 만에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대단히 기분이 좋고 무관중으로 시작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정규리그가 시작된다는 점에 대해서 모두가 굉장히 반기시되고 저도 역시나 이제야 비로소 뭐 올해가 시작된 느낌이 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4가지 정도의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우선 5월 5일 개막 확정과 더불어서 올 시즌 뭐 진행된 상황들 한번 또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 21일에 있었던 NC와의 첫 연습 경기 8대0 완승을 했는데 이날 경기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재밌는 소식이 2가지가 있는데 그 부상으로 재활에 났었던 나종덕 선수가 마운드에 섰습니다. 그래서 투수로서 깜짝 이제 데뷔전을 치렀는데 어떤 거를 시사하는지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퓨처스 리그에 또 파격적인 공지가 한 개 이제 올라갔습니다.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 볼 3비, 포인트과 삼진 비율로 이제 연봉 상승을 송민규 단장이 약속을 했는데 이것도 시사하는 바가 어떤 건지 한번 얘기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월 5일 이제 무관중 개막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면서 우선 골자는 144경기를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지난 겨울부터 항상 얘기를 했거든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시즌이 뭐 장축되냐 연기되냐 뭐 이런 방안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도 뭐 다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항상 그 리그 축소는 정말 최후의 방안일 것이다. 리그 축소는 어지간하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역시나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44경기를 그대로 치르는 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일단 7월에 예정됐던 올스타전을 취소했고요. 이제 도쿄올림픽도 취소가 되었으니까 그 시간을 벌었고 그 다음에 준 플레이오프도 오전 3선승에서 3전 2선승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시즌 중에 우천 취소가 나오면 더블헤더나 월요일 경기를 이제 치러가지고 메꾸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대신 더블헤더는 7월, 8월 혹서기에는 열리지 않습니다. 열리지 않고 더블헤더 월요일 경기는 연장전을 치르지 않고 또 엔트리를 더블헤더 때는 한 명을 추가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11월 2일에 정규리그를 끝낸다는 계획이고 11월 4일에 포스트시즌을 시작해가지고 11월 28일에 모두 마친다는 목표를 일단 크게 스케줄을 세웠고 다만 이제 선수단에 확진 환자가 생기면 경기 수를 줄이는 방안을 이제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하는데 우선 그 경기가 줄어드는 경우의 수는 확진자가 생길 때인데 확진자가 나오면은 3주간 리그를 중단을 하고요. 3주 중단이면 팀당 18경기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18경기가 줄어들면은 팀 간 16차전인 게 14차전이 되고 이제 144경기에서 126경기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제가 그 겨울에 얘기할 때 얘기했던 그 경기 축소를 하면은 126경기까지만 축소를 해야 된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번 시즌이 정규 시즌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후세 역사로 넘어갈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6경기가 나왔네요. 1차적으로 줄이는 방안이 그렇게 나왔고 만약에 또 그 한 번 더 해가지고 그 시즌이 더 줄어들면 팀 간 12차전으로 줄이고 108경기로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일단 그 계획들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108경기까지 내려가면 저는 대단히 이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사실 이번 시즌에 나온 비율 기록들이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108경기로 내려가면은. 그래서 이런 상황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일단 굉장히 바라고 있고 일단 먼저 그 현장에서 가장 많이 좀 걱정하고 있는 거는 현실적으로 이 144경기를 다 진행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굉장히 무리라는 의견이 많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태형 두산 감독은 일반적인 시즌에도 144경기는 항상 많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면서 경기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SK 영겸력 감독도 결국 포기하는 경기가 늘어나서 큰 점수차가 나는 경기가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경기질 저하를 우려를 했습니다. 네. 이렇듯 사실은 144경기를 고수하는 게 굉장히 무리고 야구의 질 저하가 우려되면 당연하고 저하가 될 겁니다. 무조건 저하가 될 거고 특히 포기하는 경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며 우천 취소를 어지간하면 안 할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경기를 할 상황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 자명합니다. 네. 이런 그 우려들이 불보듯 뻔한데도 불구하고 144경기를 모두 소화해야만 하는 강행하는 이유는 중계권료, 뭐 연봉, 선수 연봉, 마케팅 사업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경기 수로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경기 개수가 줄면 이 계약을 전부 다 깨야 돼요. 전부 다 깨고 위약금도 내야 되고 이제 손해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들 때문에 그 KBO 측에서도 이 어려운 상황을 모르진 않겠으나 어쩔 수 없이 이제 강행을 한다고 보이는 부분이고, 이것도 제가 뭐 생각을 미리 했던 부분이지만 이것이 역시나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올 시즌에 굉장히 그 선수단에서도 어려운 상황이 지속이 되겠지만, 그래도 이 계약이라는 거 끼게 되면은 이 프로야구 사업 자체가 사실 흔들리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 어쩔 수 없는 좀 뭐랄까 필요악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즌 내내 사실 비가 안 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비가 안 오면 나라로서 대재앙이죠. 대재앙이기 때문에 더블헤더나 월요일 경기가 진행이 안 될 수는 없겠지만 뭐 하늘이 도와서 월요일에만 비가 자주 왔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포스트 시즌 같은 경우에는 11월 15일 이전 이제 포스트 시즌 시리즈는 이제 이전대로 하고 11월 이후에는 고척돔에서 중립 경기로 열게 되는데, 저는 이것도 사실 그 날씨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대단히 아쉬운 게 뭐냐면, 자, 만에 하나 롯데가 한국 시리즈 진출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22년 만에. 근데 사직에서 홍학 시를 못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이게 참.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발표를 보고 내심 차라리 만약에 올 시즌에 한국 시리즈 만약에 가고 내년에 못 간다고 치면 올해 안 갔으면 좋겠다. 차라리 올해는 그냥 플레이오프 정도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아쉬운 경우인데, 물론 우리 팀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올 시즌 한국 시리즈에 갈 일은 없을 거예요. 전력상. 그렇기 때문에 뭐 김칫국을 뚝배기로 드링킹 한 거긴 하지만은 이런 생각도 들고, 만에 하나 올해 우승을 하면 정말 억울함에 좋은데 굉장히 억울해서 그 잠을 못 이루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면 28년 만에 우승을 했는데 홈에서 우승을 못해요.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이게. 우승 맨날 하는 팀이 안 그렇겠지만 우리 팀 같이 30년 만에 우승하는 팀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참 저 같은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한국 시즌을 못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변수가 많이 생긴 시즌이 되겠습니다. 참 그래도 일단 개막을 하고 시즌이 진행되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니까 일단 기쁜 마음으로 이제 시즌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고 이제 첫 번째 연습 경기 NC와의 경기를 조금 이제 되짚어 볼 텐데, 경기 결과는 8대 0으로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평가를 보면 다들 이제 그 소위 꼴뽕에 차오르셔가지고 벌써부터 우승하는 거 아니냐. 네, 오늘은 우승한 기분이 냅시다. 이런 다들 그 환희의 기쁨을 내지르고 계셨는데, 뭐 이날 경기만 보면 사실 투타에서 완벽하게 압도를 했고, 경기 내용으로 보면은 우선 볼넷이 하나밖에 내주지 않았고 10안타 7득점인데 8득점으로 굉장히 응징러닝 공격을 보였고, 그래서 뭐 오늘 같이 하면 진짜 뭐 우승하겠다 소리도 뭐 과언은 아닙니다. 농담같이 했지만. 근데 뭐 어디까지나 연습 경기고 또 상대 선발이 이제 신인 선수인 신민혁 선수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경기 내용상으로 좀 짚어보고 이제 좀 이런 거 좋게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 우선 서준원 선수가 굉장히 호투를 보였습니다. 5이닝 동안 70개 투구하면서 단 1피안타 무사사구 3삼진을 잡으면서 완벽한 투구를 보였고 최고 구속도 150까지 찍으면서 퍼펙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다른 건 다 안 봐도 돼요. 근데 볼넷 없고 삼진 잘 잡고 이거는 계속 반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뒤이어 던진 투수들도 고효준, 최영환, 김대우, 정태승 선수 모두가 무실점 투구를 했고, 볼넷도 딱 한 명만 내줬습니다. 김대호 선수만 볼넷 한 개 내줬고 나머지 선수들은 무모멘 투수로 경기를 잘 이끌어갔습니다. 네, 그렇고 타선에서는 재밌는 게 베스트 라인업으로 거의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 중견수 민병헌, 2번 좌익수 전준우, 3번 유익수 손아섭, 4번 1루수 이대호, 5번 2루수 안치용, 6번 지명타자 정훈, 7번 유격수 마차도, 8번 포수 정복은, 9번 포수 9번이 3루수 한동희 선수가 나왔는데, 우선 6번 타순에 지명타자로 정훈 선수가 나온 게 굉장히 저는 좀 인상 깊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기대에 접어지지 않고 3타수 2안타 4타점으로 굉장히 맹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훈 선수가 올 시즌 확실하게 우타 대타 1번으로서 팀에서 계속해서 이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고, 참 정훈 선수를 보면 정말 그 자신이 생존할 수 있는 부분을 정말로 고민하고 연구를 해서 결국은 계속해서 1군에 생존을 해내는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이 부족한 이루 수비력을 알고
외야 수비도 연습하고 일루 수비 연습하고 해가지고 수비적인 측면에서 활로를 찾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타격적인 측면의 장점을 살려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우타 대타 1번 대타로서 계속해서 이제 자기 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이 정말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역할을 해줬고 22일에는 8번 이제 포수로 정보근 선수가 스타팅 출장을 했는데 수비적인 측면에서 일단 정보근 선수 안정감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거는 상대 이제 선발 배터리 호흡을 맞춘 선발 투수가 서준원 선수였다는 점인데 아시다시피 서준원 선수와 정보근 선수는 경남고 1년 선후배입니다. 그래서 고교 시절 동안 수없이 호흡을 맞춰본 사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포구나 블로킹이나 서준원 선수의 그런 공의 흐름을 알기 때문에 수비에서 훨씬 더 편안함을 느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런 서준원, 정보근, 경남고 배터리 호흡이 시즌 중에도 계속해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면 서준원 선수도 뭐 어린 선수고 포수들이 우리 팀 포수들이 전부 다 경험이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포수 중에 막내지만 가장 호흡을 많이 맞춰본 정보근 선수하고 하는 게 가장 편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노련한 볼 배합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아마 뭐 주전 포수가 누가 될지 아직 모르지만 정보근 선수가 서준원 선수의 전담 포수 같이 활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약간 예측을 해보는 바입니다. 나머지는 안치홍 선수가 2타수에 안타 치고 출루도 3번 하면서 모두가 득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연결고리로서 역할을 잘해주고 있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마차도 선수도 3타수 2안타 2타점 올리면서 타격에서 역시나 좋은 모습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일 이날 경기만 보면 굉장히 여러모로 퍼펙트했는데 뭐 진행되는 연습 경기가 한 6경기 정도 편성이 될 거라고 하거든요. 총 다 해가지고 이제 그 진행되는 거 보면서 또 안 좋은 모습들도 분명히 발견이 될 거니까 너무 흥분하지는 말고 차분하게 또 지켜보면서 어떤 점들이 좀 모자란지 채워나가는 시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22일 연습 경기 소식은 전해드렸고 이제 다음으로는 재밌는 소식이 이제 나종덕 선수가 투수로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22일 상동에서 열린 퓨처스 NC 다이노스와 2군 경기에서 4회 원등판을 해가지고 2이닝 3피안타 1홈런 2삼진 무번 2실점을 기록을 했고 최고 구속을 141을 찍었고 패스트볼 외에도 슬라이더 포크 체인지업을 시험하면서 첫 등판을 마쳤습니다. 이날로서도 홈런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어가지고 안타성 타구가 홈런이 되었다고 하고 우선 투수로서 준비를 완벽하게 하지도 않았는데 구속이 142가 나오고 제구도 무보이넷으로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나정덕 선수가 뭐 포수로서도 굉장히 어깨가 강한 모습 모두 알고 도루저지에서도 굉장히 강한 모습 보였고 안자사를 이제 수시로 이제 보여줄 정도로 어깨는 강한 선수인데 이 정도면은 훈련을 열심히 하고 준비가 되면은 150대까지 찍을 수 있는 어깨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오늘 투수 등판은 그 부상 때문에 왼팔목 갈고리뼈 부상 때문에 이제 글러브를 제대로 쥐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재활을 하면서 그냥 뭐 재활을 하는 것보다 그냥 공도 던지면서 공을 던지는 김에 투수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의미로 한번 던져봤는데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우선 첫 등판에서. 그래서 지금은 우선 전향은 아니고 그냥 자신감 좀 올려주기 위해서 마운드에 좀 서보는 측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투표수를 걸먹하면서 가능성이 보이면 상의해가지고 전향을 할 수도 있다까지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송민구 단장이 이날 피칭을 직접 지켜보고 본인의 인스타그램에다가 그 투구 영상과 함께 그 피칭 그 데이터가 찍히는 거를 화면까지 찍어가지고 보여줬는데 투수로서 나종덕의 장점은 제구다. 마운드에서 좋은 모습 보인다면 떨어졌던 자신감이 회복될 거고 전반적인 영역에서 긍정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날 천득판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은 기대 이상이었다. 이대로면 140 후반까지 노릴 것이다 라며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작년 시즌을 보면서 나종덕 선수가 투수로 전향을 해보는 게 어떻느냐 이런 의견을 굉장히 많이 제시를 했고 그 예시로 뭐 KT의 김재훈 선수나 아니면 뭐 하재훈 선수나 포수에서 전향을 해가지고 투수로서 대성한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들을 말씀해 주셨고 실제로도 그런 생각을 뭐 구단에서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선 타격에서 너무나 안 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시험을 하면서 좀 지켜볼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우리 팀에 있는 포수 자원 중에서 사실 체격 조건이 가장 좋은 포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아쉽긴 해요. 만약에 나종덕 선수가 투수로 전향을 하게 된다면 네. 아직은 저는 포수로서 조금 더 그 기회를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긴 한데 그게 왜냐면
우선은 나이가 어리고요. 시간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준비할 시간이 갖지 못한 상태로 1군에 내몰렸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그런 역량을 보여주지 못하고 약간 등 떠밀려가지고 이제 출장을 하다 보니까 자신감을 상실하고 더더욱 이제 소극적인 수비야 소극적인 타격이 나왔다고 봐서 재작년하고 작년에 보여준 나종덕 선수의 모습이 본인의 역량이라기보다는 뭔가 자기의 모습을 다 보여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적인 원인에서 기인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적어도 군대를 갔다 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뭐 올해도 한 번 더 해보고 한 20대 중반까지는 포수로서 한번 시험을 계속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투수 전향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투수 전향을 20대 중반쯤에 해도 어차피 어깨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동안 어깨를 아껴 놓았기 때문에 늦었다고도 얘기를 하기도 어렵고 또 포수로서의 그동안 쌓인 경험이 투수로서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투수로서 전향을 시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의견은 어디까지나 군대 갔다 오기 전까지 20대 중반까지는 포수로서 조금 더 기회를 가져보고 그래도 어려움을 겪으면은 이제 투수 전향도 생각을 해봄직하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볼 만하고 저는 작년 시즌은 사실 수비도 완전히 무너진 모습 보였지만 재작년 시즌에는 방망이는 안 됐지만 수비는 굉장히 안정된 모습 보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고졸 신인으로서 그러니까 고졸 2년 차로서 그 정도 안정된 수비를 보인다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나종석 선수가 포수로서 가지고 있는 역량을 저는 어느 정도 좀 믿고 있기 때문에 포수로서 나종석 선수를 조금 더 보고 싶은 생각이 저는 많이 들지만 계속해서 퓨처스에서 겸업을 해보면서 이 선수가 좀 더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는 방향을 같이 찾아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응원의 말씀을 넘기는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나종석 선수는 마운드에 처음 이제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또 이제 마지막 소식으로는 파격적인 그 퓨처스 공약이 걸렸습니다. 보이선비를 연봉 상승에 반영하겠다 이런 약속이 걸렸는데 기사를 좀 살펴보면은 이것도 송민구 단장이 직접 이제 그 공지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지만 말을 하자면 타자의 경우에는 삼진 비율을 낮추고 본입 비율을 높이면은 이제 연봉을 올려줄 것이고 그 다음에 타율 대신에 OPS 출루율 더하기 장타율 OPS를 높이면은 연봉 고가에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뭐 어거지 안타, 행운의 안타 이런 거보다는 공을 잘 보고 정말 내실 있는 그런 타격과 내실 있는 플레이를 하는 것에 좀 더 고가를 주겠다는 얘기가 되겠고 투수들의 경우에도 아웃을 잡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초구 스트라이크를 잘 잡아야 되고 본입 비율을 떨어뜨려야 되고 그러면서 수비 무관 자책점 FIP라고 부르는 수비 무관 자책점을 낮추어야지 이제 연봉을 올려주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용이지만 사실 프로야구판이 꽤나 보수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시도를 하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시도를 파격적으로 하면서 우리 팀이 체질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정말 기반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고 뭐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사람이 돈을 걸면 능률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네, 여러분도 돈을 받고 하는 일과 돈을 안 받고 하는 일에 본인의 능률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다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돈까지 걸었기 때문에 이제 퓨처스 어린 선수들이 정말로 이제 그 맞추고 나가는 것보다는 정말 성공하는 길에 훨씬 더 노력을 할 거고 투수들도 맞는 것보다 정말 맞더라도 초구의 스트라이크를 잡고 가운데 집어 넣는 거에 정말 본능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팀 체제 개선에 근본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실험들이 과연 올 시즌 내내 퓨처스에서 어떤 영향을 일으킬지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우리 팀 투수나 타자들한테 어떻게 영향이 갈지 이런 것들을 지켜보는 재미도 굉장히 쏠쏠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 3월 17일 청백전부터 이제 약속이 진행하고 있는데 송민구 단장은 타석에서 마운드에서 야구에 대한 태도가 조금씩 바뀌는 게 보이는 것 같다면서 역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걸면 달라집니다 바로. 네. 여러분들도 뭐 직장생활 하신 분은 지각하면 벌금 벌면 칼같이 지각 절대 안 합니다. 네. 사람이 돈을 걸면은 정말 최선을 다하게 되기 때문에 이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올 시즌 어떤 변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질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고 이제 시즌이 이제 날짜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여러분들도 굉장히 좀 재미있고 흥분되는 하루하루를 이제 다시 시작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는데 관중은 일단 무관중으로 시작을 하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상황을 보면서 관중을 뭐 10%, 20%, 30% 이렇게 늘려나가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 하니까 다들 이제 쉽지 않겠지만 또 계속해서 이제 방역이나 개인 보건을 다 조심해 주시고 그걸 우리가 잘해야지 야구장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위생과 건강 관리에 다 신경을 써주시면은
우리가 여름쯤에는 야구장에 가서 야구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꿈꿔보면서 다들 힘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롯데미 사육동 야구 해설 저는 은두표였고요. 재미있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개막 효과인지 모르겠지만 조회수가 다시 회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다음 주에도 또 기대를 하면서 또 열심히 준비를 해보도록 할 테고 이번 주에도 역시 약속대로 제가 유니폼 바꾸고 입고 나왔는데 다음 주에는 어떤 옷을 입고 나올지 또 생각도 한번 해주시면서 네,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봐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